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딩 때 동아리가 일본 문화 연구부였습니다. 일본 문화체험부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괴담은 대대로 비 올 때마다 부장들이 분위기 잡고 해주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는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어체를 잘 말하고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동아리 부장이 되고 졸업 직후에 일본으로 가서 워홀인지 아니면 취업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우리 학교랑 교류했던 일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그나마 친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지역은 엄청 시골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들이 쓰는 사투리가 거의 외국어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심야 라멘 가게에서 알바를 했대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던 선배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도 자주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으니 좀 있으면 적응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방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바하던 도중 코피가 터진 겁니다. 여느 때처럼 주문이 들어와 그릇에 물기를 닦아 라멘을 옮겨 담는 사장님께 건넸는데 깜짝 놀랐대요. 선배가 흘리고 있던 코피의 양이 엄청나서 턱을 다 적셔놨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쥐어주며 조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선배는 왜 갑자기 코피가 터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양의 코피를 흘렸으니 그날 밤에 친구를 불러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병원을 가긴 애매해서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아무렇지 않게 알바를 갔더니 일하던 도중 또 코피가 터진 겁니다. 친절한 사장님은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주말까지 3일 정도 푹 쉬라고 하셨고요. 선배는 그 3일간 푹 쉬면서 방에 처박혀 있었는데 집에만 있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게 너무 지루했나 봅니다. 그래서 쇼핑도 할 겸 마트에 나갔대요.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괜찮냐고 안부를 묻더랍니다. 왜냐하면 또 코피가 터졌거든요. 선배는 그때 덜컥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결국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친구를 다시 불러 상담을 했답니다. 그 일본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준다고 했고 선배는 일단 한시름 났다며 A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A는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리는 꽤나 큰 한 지역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서 타지의 사람들이 입에 담게 되면 그 지역의 신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네요. 그리고 선배가 사는 지역은 시골이지만 일본에서 제일 큰 지역이라 신사도 많다고 했습니다. A는 그렇게 말하면서 선배가 지금 사투리를 써도 되는 사람인지 시험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A도 자신도 안 믿는 이야기라면서 그냥 생각나서 이야기해 준 거라고 웃으면서 끝났답니다. 아무튼 A는 돌아가기 전에 빨리 기운 차리라며 작은 인형을 하나 줬답니다. 그 인형은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건데 선배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두 번 거절하고 받았다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코피는 계속 쏟아졌고 결국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고 라멘 가게는 사정을 말하고 그만뒀고요. 알바를 그만두니 퇴원을 해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코피를 쏟는 일이 없었는데 대신 갑자기 눈에 결막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라멘 가게를 그만둔 다음에는 드럭스토어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사투리를 써도 코피는 안 났지만 이번에는 눈의 상태가 심각해져 갔다고 합니다. 결막염은 처방받은 안약만 주기적으로 넣으면 빠르게 낫는다는 말에 선배는 안약만 넣어주며 결막염을 사실상 방치했답니다. 한 달쯤 뒤 병원을 다니며 약을 타먹고 나중엔 약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선배는 드럭스토어 알바도 그만두고 요양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선배가 있던 지역은 시골이었고 그만큼 공기도 맑아서 며칠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천천히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A가 괜찮으면 자신의 집으로 자주 놀러오라고 권해줘서 그 집에도 갔었다네요. A네 집은 그 지역에서는 꽤나 부자였는데 집도 크고 안 쓰는 방도 많고 집 안에서 일해주는 사람도 있었대요. 선배는 그런 A의 집이 부담스러웠지만 왠지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몸 상태가 좋은 것을 느꼈다네요. 선배는 A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주겠다며 둘이서 밖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둘 다 성인이니 술도 마시게 되었는지
공짜 술에 기분이 좋아져 잔뜩 취해버린 A는 선배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알아본 사투리에 대한 전설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말 안 하려고 했다고. 말해주는 거에 감사하라며 허세를 잔뜩 부린 A는 선배가 알고 있는 일본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A가 생각하기에 신은 자신의 지역의 신사를 들리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지역 사람이 정말 맞는지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같대요. 선배는 고등학교 때까지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상대적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지역에 와 사투리를 쓰게 된 것인데 왜 신은 이렇게까지 선배를 괴롭히는 거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었다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투리를 안 쓰면 상태가 호전될까라고 A에게 물어보니 A는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떠나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자신이 막말해서 미안하다며 도와줄 테니 하나씩이라도 차근차근 해보자고 했어요. 선배와 A는 맨 처음 토호쿠로 향했어요. 기간은 일주일. 몸에 생긴 멍들은 거의 없어지고 결막염도 차츰 좋아져 토호쿠 여행이 끝날 때쯤엔 낮에도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토호쿠 여행이 끝나고는 바로 홋카이도로 향했어요. 홋카이도에서는 일주일간 여행이 끝나고 선배와 A는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갔어요. 설명을 하나 붙이자면 선배와 A가 여행을 간 지역들은 모두 사투리가 심한 곳이에요.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해서 사투리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지역입니다. 후쿠오카에서도 표준어 교정 연습을 하고 여행도 했어요. 그때쯤 선배의 사투리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행은 교토로 향했어요. 선배는 교토 여행이 제일 좋았다고 했어요. 몸 상태가 말끔해졌고 사투리도 거의 사라졌으니 지역에 돌아가도 안심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한 달간의 일본 일주가 끝나고 그 뒤부터 선배는 사투리를 쓰지 않았고 덕분인지 더 이상 코피를 흘리거나 결막염이 나거나 빈혈이나 철분 부족 같은 현상을 겪지 않았어요. 한 달간의 여행 덕분에 A와도 매우 친해졌고 그리고 선배와 A는 사귀게 되었어요. 반전이네요. 사실 이 괴담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선배랑 A랑 사귄다고? 처음엔 못 믿었다가 그래 뭐 성적 지향이 그쪽일 수도 있지. 시부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 합법인데 라면서 납득했다가 혼났습니다. 알고 보니 A는 여자였어요. 선배와 A가 사귀게 되면서 A의 집은 거의 선배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A의 부모님도 선배를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선배가 어떤 방에 들어가려고 허락을 맡으니 A는 빈 방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비어있는 방이었어요. 처음에는 A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호기심이 커져 문만 열어봤대요. 문을 열어 안을 보니 작은 방 안에 불단만 하나 놓여 있었고 그런 불단 위에 대부분 타계한 가족의 위패가 올려져 있는데 대신 다른 게 올려져 있었대요. 검붉은 글자로 업보라고 적혀있는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문만 열어보고 가려던 선배는 대체 무슨 업보길래 이런 불단 위에 올려놓은 건지 궁금했어요. 펼쳐보니 업보와 같은 색으로 선배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이 나란히 쓰여있고 나머진 모두 초서로 휘갈겨 쓴 부족 같은 내용이었어요. 초서를 읽을 줄 모르는 선배는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에 A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그 공책을 들고 나와서 A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왜 자기 이름이 써있냐고 물었어요. 그 공책을 보자마자 A는 새파랗게 질렸어요. 선배는 그런 A를 보고 대체 뭐길래 하고 소리 질렀나봐요. A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A는 다 털어놨어요. 왜 그렇게 선배가 심한 꼴을 당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사투리에 대한 건 간간히 들려오던 괴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선배를 겁주고 여행을 가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강령술 같은 걸로 선배를 저주한 거죠. 선배가 A의 집에 가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 이유도 그거였어요. 선배가 A의 집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같이 있는데 술집에서 소리 지르고 쓰러지거나 혈압약을 먹은 건 우연이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선배는 왜 그랬냐고 A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선배가 좋았던 거지. 집착인 거지. 선배는 A와 헤어졌고 그 지역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잠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 나봐요.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선배랑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행방을 모릅니다. 잠수를 탄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모두 A가 꾸며낸 사투리 사건. 흥미로운 점은 저주라는 개념이 일본에 아직 남아있다는 정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